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10년 정도 거주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4년 반 정도 되는 강사 에디라고 하고 한국 이름은 정태건입니다. 한국에 어떻게 하면 나의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좀 좋은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4년 반 전에 한국에 오게 되어서 지금은 영어 강사 그리고 해외 취업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어 레벨이 좀 부족한데 어떡하나요? 본인의 영어 레벨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나는 좀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면접 때 문법이라도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회사들이 찾는 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의견이나 소견을 어느 정도 표현할 줄 알고 회사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고 있지. 그래서 영어가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고정관념은 조금씩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흔히 이력서를 그냥 번역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국 이름에서 영문 이름으로 번역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그냥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영어로 바꿔도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나는 한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점수가 이렇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만 해서 그게 내 학교에 대한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면접관 입장이나 인사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학교에서 이 전공을 하고 이 점수, 비슷한 점수나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왜 이 친구를 굳이 뽑아야 되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CV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라틴어인데요. Curriculum Vita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 Course of Life.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가 들어가도 한국대학교 화학공학과 3.9 이거라도 그 밑에 내가 학교에서 4년 동안 무엇을 배웠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임팩트를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특히 저는 얼마를 주고 영문 이력서 업체에 맡겼어요. 근데 그 영문 이력서 업체가 해주는 거는 결국 한국어를 갖다 영어로 번역해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 좀 주의하시면은 조금 더 완전한 영문 이력서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실수는 일단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가장 큰 실수고요. 그리고 영어 면접에서 면접 질문을 답변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영어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은 저희가 RCAR이라고 불러요. RCAR. R은 무조건 result, 결과 먼저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혹시 팀 멤버랑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팀 멤버랑 싸웠던 적이 있습니까? 다투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잘 풀어갔습니까? 그런 질문이나 어떤 질문에서는 R, result 먼저 나와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C는 context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C, context,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A는 여기서 말하는 액션이에요. 내가 그걸 위해서 취한 액션이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구나. 그럼으로써 다시 result, 결과. 그래서 R, result, 결과 먼저, C, context,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A, action, 내가 취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좋겠죠. 일단 한국산업인력공단 K-무브를 통해서 제가 2016년도부터 이제 온앤오프로 해서 이제 이력서 강의라든지 이제 인터뷰 강의, 비즈니스 잉글리쉬, 텔레폰 강의, 네트워킹 강의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영어 커뮤니티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 초부터 뭔가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취업 준비하는 생들이 같이 만나서 영어로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제가 부르고 싶은 거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유치원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10월까지 8개월 동안 해서 3,000명이 넘는 참여자분들이 있었고, 와서 영어로만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이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영어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 외국인 친구들도 같이 오고 교포 친구들도 오면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서먹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빙고 게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 후에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인트로덕션로 해서 자기 자신이 소개를 하던가, 아니면 파트너 인터뷰에서 파트너를 모두에게 소개를 해주던가, 아니면 3명이서 팀을 지어서 2명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전치사, 영어에서 말하는 preposition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양하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영어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영어에 대한 벽이 좀 무너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영어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오셔서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계속 영어로만 이렇게 교류를 하고 끝날 때까지도 영어로 교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에 여러 번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리딩을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면 조금 더 챙겨주고, 좀 그런 식의 이제 공간이랑 그룹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제 강사 입장이 아닌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교류를 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서로 챙기는 그런 공간. 영어가 조금 두렵다, 아니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나 웰컴이에요.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이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그게 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안 썼던 영어 단어 같은 걸 활용하게 되고, 또 사랑에 관련돼서 같이 토의해보기도 하고, 저처럼 영어를 쓰고 싶은데 쓸 기회가 없는 분들, 그리고 영어를 잘하진 않아도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쉽고 재밌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